이번 수업 시간에는 매개 효과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개 효과란 첫 번째 변수 x가 두 번째 변수 m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차례로 그 변수가 다시 세 번째 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 관계를 검정합니다. 이때 두 변수 x와 y 사이에 일련의 영향 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변수 m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는 두 변수 간 영향 관계가 발생하는 이유, 즉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내재된 간접적인 영향 관계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개 효과는 간접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사람의 기대 수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관계는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의 혜택을 매개로 더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매개 효과에 나오는 효과는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좀 이 용어를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효과 C, X가 Y에 미치는 전체 영향입니다. 자, 직접 효과 C 프라임, M을 통제한 X의 Y에 대한 직접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간접 효과 AB, X가 M을 통해 Y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매개 효과라고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매개 효과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개 효과 모델은 총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총효과 모델과 매개 효과 모델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총효과 모델은 회귀개수 C는 Y에 대한 X의 총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독립변수 X가 하나가 있고요. 종속변수 Y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X의 회귀개수가 총효과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매개효과 모델, 두 번째 매개효과 모델은 지금 보시면 독립변수 X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변수 이 M이 이제 매개 요인이 됩니다. 다음에 이 Y 종속변수가 되고요. 자, 이 각각의 회귀개수 A, B, C 프라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귀개수 C 프라임 같은 경우는 M을 통제한 상황에서 Y에 대한 X의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회귀개수 A와 B의 곱인 A, B는 Y에 대한 X의 간접 효과를 나타냅니다. 매개 효과 분석은 이런 간접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요. 자, 이 총효과 C가 직접 효과 C'과 AB 간접 효과에 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매개 변수 M이 포함된 매개 효과 모델에서 Y에 대한 X의 직접 효과가 매개 변수 m이 포함되지 않은 총효과 모델에서의 총효과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 C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데 이 C 프라임이 C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AB가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 m이 포함된 매개 효과 모델에서 y에 대한 x의 직접 효과가 0이면 자, C'이 0이 되면 C랑 AB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때는 완전 매개라고 하고요. 얘가 C'이 0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작아지면 C'이 작아지면 이 AB가 존재하게 되겠죠. 둘이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부분 매개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매개 효과 모델은 자,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바론 앤 케니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다음에는 소벨 검정이나 부트스트래핑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론 앤 케니 매개 효과 분석 과정을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총효과, 총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총효과 비용을. 자, 독립변수 x의 회귀계수 c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네. 자, 바로는 케니가 당초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 c가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X와 Y 사이에 유의적 영향 관계가 없더라도 간접 효과의 유의성 여부가 분석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 A와 B의 곱이 유의성 여부가 분석의 핵심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C가 회귀 개수가 유의하지 않아도 자, 2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를 보면 지금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되고 독립 변수는 계속 이제 독립 변수로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A 값이 이제 중요하죠. 이 A 값. 이 회귀 개수 이 A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회귀 개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만 이 매개변수 관계가 이 M의 매개변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A가 유의적 관계가 없으면 그냥 이 M은 그냥 다른 독립변수 뿐입니다. X가 M에 영향을 미칠 때면 M의 매개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3단계 보겠습니다. 이 3단계의 분석 목적은 보면 M의 회귀 개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X의 효과 C'이 감소하거나 사라졌는가? 자, 이제 식을 보시면 Y는 B0 플러스 C'X, 그죠? 여기 간접 효과죠. C'이 간접 효과가 되겠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 B의 회귀, 이 M의 회귀 개수 B가 중요합니다. 이 M과 Y 사이의 회귀 개수가 B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C'이 이 원래 이 총비용이죠. 그렇죠? 총비용에 비해서 작아지거나 아니면 감소했는가에 따라서 얘가 매개 효과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이 0이 되면 완전 매개하는 것이고요. 이 C'이 10보다 작아지면 부분 매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R 데이터에 있는 empty class라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해 볼 것은 이제 세 개의 독립 변수를 갖고 왔습니다. mpg, disp, wt입니다. 자, 여기서 wt가 매개 변수, 무게가 매개 변수가 되고요. 이 배기량, disp가 독립 변수, mpg가 종속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배기량에 따라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때 이 무게라는 게, 무게라는 게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자, 여기 바로넨 캔이 매개 효과 분석 과정에 맞춰서 이렇게 회기식을 세웁니다. 네. 첫 번째는, MPG와 디스프 사이에 회기식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WT와 디스프 사이에 회기식을 세우고 세 번째는 MPG, 디스프, WT 사이에 이제 회기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총효과를 보는 거죠. MPG와 디스프 사이에. 그죠? 이 사이에 총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총효과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결과가 여기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디스프의 회기 개수고요. 지금 P밸류가 유의하다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음에 이제 매개 모델입니다. 매개 모델. 자, 그래서 이거는 WT와 디스프 사이죠. 그쵸? 근데 디스프의 회귀 개수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P밸류를 보시면 유의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해도 됩니다. 이 사이에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결과 모델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쪽이죠. 그쵸? 3단계를 보시면 자, 여기 회귀 개수 있고요. 자, 여기서 P밸류가 지금 디스프에 대한 P밸류가 지금 유의하지 않다고 나와 있고요. WT는 유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유의하지 않다는 거는 C'이죠. 그렇죠? 여기가 C'입니다. C'이 유의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얘가 지금 매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이 총효과는 자, 이 직접 효과 더하기 간접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효과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소벨 검정과 예,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네. 자, 이제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는데요. 자, 소벨 검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벨 검정은 매개 변수 M을 통해서 간접 효과 A, B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자, 바론과 케니의 매개 효과 분석을 보완하여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직접 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온 매개 효과 검정 방법이긴 하지만 간접 효과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검정 통계량이에요. Z값. 자, Z값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식은 이렇게 되는데, 자, Z값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보면 이제 각각의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회귀 개수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A 여기 둘 사이의 회귀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모델에서의 회귀 개수, 그 종속 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의 회귀 개수가 됩니다. 네. 자, 이건 X를 통제한 상황이고, 그래서 각각 회귀 개수고요. 이 SA, SB 같은 경우는 각각 회귀 개수의 표준 오차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분모는 간접 효과의 표준 오차를 계산한 식이죠. 그쵸? 그래서 얘로 A, B를 나타낼 때 Z값이 나오고요. 자, 위에 그 파이썬에 이어서 지금 이제 계속 검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그 데이터로 했을 때 지금 p-value가 유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뭐 모듈을 쓴 게 아니라 파이썬에 모듈을 쓴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다 계산하는 식을 넣었어요. 파이썬에 이 소벨 검정하는 모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수학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이제 부트스트래핑 보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래핑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복원 추출하여 통계량의 표본 분포를 모사하는 방법입니다. 간접 효과 A 곱하기 B의 신뢰 구간을 생성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합니다. 자, 여기 복원 추출이란 거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이 있을 때 하나의 공을 뺐죠. 뺐다가 이 공을 다시 넣어서 복원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샘플링을 할 때 복원해서 샘플링하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분석 절차 요약을 보겠습니다. 분석 절차. 먼저 1단계는 원본 데이터에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복원 추출을 하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2단계는 각 표본에 대해 다음 두 회귀 모양을 접합합니다. 네. 자, 매개, 매개 표본. 예, 이렇게 대한 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모델이죠. 그쵸?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자, 각각은 이제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들입니다. 자, 그럼 3단계는 각 반복에서 간접 효과에 A, B를 계산하여 5,000개의 A, B 값을 분포를 생성합니다. 네. 자, 4단계에서는 간접 효과의 평균값, 신뢰값을 추정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파이썬으로 해봤는데 이 가정도 지금 보시면 자, 이제 n부트는 5,000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5,000번을 이제 반복해서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샘플링을 하고요. 예,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해서 각각의 회기식을 두 개 만들어서 각각의 회기식에서 A와 B 값을 구해냅니다. 자, A와 B 값을 구해내서 그 A 곱하기 B를 리스트 5,000개의 이제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내고요. 자,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과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저기 신뢰 구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사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근데 지금 엔티카스에서 지금 인제 지금 이 디스프 WT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